네, 전국의 법을 모색한다. 오늘은 박상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이 여야 내부 사정을 좀 짚어봤습니다. 이 여권에서는 이게 인재 영입과 상향식 공천이 좀 결이 다르다고 하는 대목들이 좀 지적이 됐고요. 야권에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 김종인 체제와 친노 세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. 그리고 어제 오늘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연대 얘기까지 좀 더 복잡하게 지금 야권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전국 상황을 좀 박상정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이사장. 안녕하십니까. 예. 몇 가지 좀 차례차례 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.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을 계속해서 지금 이 국회를 향해서 좀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고요. 또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경제단체가 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. 지금 이 대통령의 행보, 이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? 그런 얘기 함부로 해도 되나요? 편하게 말씀하십시오. 근데 예. 그 신년 그 담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네. 그 보도된 걸 보더라도 예. 뭡니까 그 노사정 네. 대타협 문제에 대해서는 네.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청년 일자리 문제 예. 이런 문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아주 계신데 절박하게 여러 차례 걸쳐서 호소하고 절박하게 있죠. 호소하고 예. 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그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시민의 말하자면 그 뜻을 대통령으로서 네. 받든다, 동의한다 예. 하는 하나의 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.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썩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. 예. 대통령 더 힘이 있는데 네. 길가에 나와서 서명까지 할 건 뭐냐. 국회에 가서 할 말하고 네네. 야단칠 사람도 야단치면 될 텐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되는가 보죠. 예. 알겠습니다. 오죽 답답하면 서명까지 했겠느냐 이런 전 그렇게 또 느꼈습니다. 동정론도 있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나 역시 그 모양이 네.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. 그렇습니다. 예. 예. 자, 그런데 이 야당 쪽에서는요. 네. 이거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거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. 예, 야권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야권의 의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. 잘했다고 얘기하면 야당이 아니죠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그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4년 전에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도 많이 받았던 법입니다. 그렇죠.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4년간 운행을 해보니까 이 동물국회 막으려고 했는데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. 있는 상황인데 예.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? 글쎄, 지금 위헌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사실 뭡니까 국회에서 이제 싸움만 하고 푸시고 야단하는 걸 어떻게 막으려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.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동물적인 국회를 좀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식물국회가 돼버렸다. 예. 사실 식물국회가 됐죠. 네. 그러면은 앞으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20대 국회도 네. 역시 식물국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다면은 높습니다. 예. 고칠 필요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네. 하는 문제인데 국회의장 입장을 내가 그렇게 보도되는 걸 보니까는 네. 그 합의해서 한 거니까 예. 합의해서 고쳐라 그런 얘기 같은데 예. 그 합의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합의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.
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? 나도 사실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예. 뭐 그러다 보니까 예. 새누리당에서 이 본회의 부의라고 하는 예. 이 방법 국회법 87조를 예. 찾아내서 그 방식대로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국회의장이 다시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. 예. 이 정당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. 선거 구도를 조금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, 그 이사장님? 그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. 그 방식으로 상향식 공천, 네. 100% 상향식 공천을 지켜야 된다. 뭐 이 주장도 경청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. 예. 예. 그러나 또 선거라고 하는 게 좀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선도 보이고 선택도 받는 건데 이 100% 상향식 공천을 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제대로 발굴도 잘 안 되고 공천받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. 네. 이게 현실이에요. 네. 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좀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대목이 될 수 있겠는지요? 근데 전부 그 여의도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별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예. 무슨 그 도움이 될 만한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예. 그러나 전 아주 무식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예. 얘기를 한다면은 국회의원은 임기 4년 아닙니까? 네. 저도 3년 임기 이사장이거든요. 아, 예. 3년 끝나면 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국회의원들은 임기 끝나도 계속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또 그러네요. 예. 그렇죠? 예. 4년 임기 되면은 그만둘 생각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올 그 공간도 열어주고 네. 이제 해야 되는 게 난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. 한 번 들어가면은 안 나가요. 예. 근데 그게 결국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길이 없다. 네. 그 국민 뭐 무슨 밑에서부터의 뭐 공천이라 그러지만은 네.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지금 뭐 예. 예비 후보들이 많이 나서서 예. 뭐 움직이고 있는데 예.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천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전혀 그 전망이 안 보이거든요. 네. 네.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닌가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네.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4년 임기 채웠으면은 나갈 생각도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 3번 다고 4번 다고 5번 다고 그래야 또 국회의장도 되는 모양인데, 네. 네. 그러면은 그럼 매번 사람들이 뽑아주면은 4년 후에는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. 뭐 저 몇 명 있긴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, 예. 아무래도 내가 체질이 안 맞는 것 예. 같습니다. 또는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러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있어요. 한 사람 있죠. 예. 네. 근데 한 사람인데요. 300명이 한 사람인데. 이제 그러니까 예.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제 이렇게 가야 그런 점에서는 역시 좀 적극적인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.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예. 뭐 상향식 공천도 좋지만. 네,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지금 60년째 사는데요. 네. 두세 사람이 국회의원 계속 했는데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. 아하. 예. 근데 근데 그게 전망이 안 보여요. 상향식 공천으로는 그 젊은 사람이 참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. 쉽지 않죠. 예, 알겠습니다. 이 저 말은 100% 상향식 공천이라 좋지만 예, 현실적으로 그것만 현실적으로 고집할 일은 아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이 대구 지역에 네.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, 네. 뭐 청와대 수석을 지낸 사람들이나 뭐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네. 대거 네. 이 대구 지역을 그렇게 출마를 하는 모양인데 이건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 그건 저 잘 모르겠는데요. 대구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도 모르고 몇 아니, 사람이 그게 나오죠. 뭐저 지역구 12개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. 그럼 12사람 나오는군요. 예. 근데 6사람이 예. 모여서 뭐 결의도 했답니다. 결의도 도원 하셨다고 결의도 그러는데요. 했답니다. 그리고 뭐 밴드도 만들고. 예. 저보고도 가입하라고 이제 아, 뭐 그래요? 핸드폰에 왔더라고요. 네. 근데 가입해야 되겠죠. 근데 차관 근데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요. 예.
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예. 뭐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되게 당선이 되는 지역인데 예.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이 이른바 험지 좀 어려운 곳에 나가서 예. 뭐 이렇게 좀 이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한편에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뭐 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으로만 몰리니까 예.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. 예.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좀 힘을 좀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돕겠다는 생각도 뭐 있겠죠. 네네. 뭐 국회가 지금 그 대통령 편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. 국회가 대통령을 이렇게 돕고 그렇게 나가는 분위기가 별로 현재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은 몇 사람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좀 성공한 대통령 되게 돕고 싶겠다 하는 그런 심정은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그렇게도 네. 볼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나 이사장님, 새누리당이 집권당 아닙니까? 네. 여당. 네. 새누리당의 의석이 160석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160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권당인데 왜 대통령을 안 돕겠습니까? 뭔가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 안 사이에 뭐 소통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새누리당이 못 보여줬다면 그 책임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 새누리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권의 가장 큰 정치인이 역시 대통령이니까 그렇죠. 그건 결국은 대통령 책임으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? 뭐 결국 대통령 책임제니까 예. 최종적인 책임이야 대통령에게 있죠. 네.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이 혼자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네. 이제 행정부도 운영해야 되고 국회와의 협력도 해야 되고 네. 국민들을 설득도 하고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네. 심지어 뭐 북한 사람들까지 뭐 또 저걸 해야 되니까 그거 그렇죠. 그런 어려움이 예. 있는 거죠. 네.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안을 보더라도 네. 그 새누리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네. 팔 걷고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예, 예. 전 대통령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 요새. 아, 예. 뭐 거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. 예. 그 점에서 네.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 예. 국회에 들어가서라도 뭘 좀 제대로 힘있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해할 만하다.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네가 모실 때 뭐 잘 못 모셨다 하는 회의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예. 이 야권 얘기도 잠깐 좀 예. 질문드리겠습니다.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, 네. 이 카드가 좀 약효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탈당 로시가 중단되고, 네. 예, 뭐 박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탈당보다는 당 잔류 쪽을 선택하는 것 같고,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습니까?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, 김종인 선대위원장? 저는 김종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. 굴러 갔어요? 예,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불만도 토로하는 것도 제가 좀 네. 과거에 봤습니다만은 네,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지 전 좀 그 더군다나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네. 그 정치계가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거 때가 막판되니까 네, 이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냥 요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네, 그런 과정에서 그런 좀 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네.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 보기에는 별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아, 네. 예, 그런 사람들 좀 무게 있게 네.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국민들이 좀 안심이 되는데 그런 소위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 이건 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든요. 솔직히 얘기해서. 예, 뭐 정당 하는 사람들끼리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네. 국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이제 보지 않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네. 국민의당의 그 한상진 창당위원장이 있습니다. 예. 한상진 창당위원장이 그 4.19 묘지에서 뭐 얘기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했다가 이 4.19 단체들이 항의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. 이제 사과했습니다. 네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 뭐
그 4.19 사람들도 좀 생각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예.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4.19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. 분명히 그분이 잘못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. 예. 그렇지만은 그분이 평생을 특히 해외에서 저도 해외에서 산 사람으로서 네. 이승만 박사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서 네. 아 정말 고생했구나. 아. 그 독립을 위해서 이 임시정부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주기를 바라내면서 노력한 그런 것들 가만히 본다면은 예. 그 4.19의 시각으로만 이승만 박사를 보는 것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. 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예. 뭐 한상진 위원장의 사과 문제는 뭐 그거 뭐 그러니까 뭐 4.19 사람들로서야 예. 그 한상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 놀라기도 했겠죠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이 문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 야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. 근데 예.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야권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. 예. 예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야권 연대. 야권 연대는 늘 해온 거 아닙니까? 예.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. 음.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야권 연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자기네로서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인데 네.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? 전 그 아마 심상정 씨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. 예. 그렇지만은 국민은 그 야권 연대가 돼야 야권이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근데 이게 뭐 선거에 이기는 야권 연대가 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뭐 연대가 되고 거기에 그렇죠. 정의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네.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뭐 할 분위기가 별로 아닙니다. 아니죠. 특히 이 국민의당 쪽 분위기가 네.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당은 따로 선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만약에 야권 연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글쎄요. 뭐 그건 뭐 그때 가 봐야 알겠죠, 뭐.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동네 국회의원이거든요. 심상정 덕양구, 의원이요? 예. 덕양구인데 예. 거긴 뭐 그 옛날부터 이제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해 왔잖아요. 네네. 네, 그런데 결국 뭐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얘기니까 네,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. 네. 그것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. 야권 연대는 뭐 선거 때마다 야권이 늘 주장해 오던 거니까 네. 좀 지켜볼 필요가 예. 있다. 그럼 평상시에 협력을 하고 저걸 해야죠. 즉, 뭐 선거 때 와서 떠드는 소리 사람들이 믿습니까? 알겠죠. 예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. 이사장님 고맙습니다. 예.